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36만 2,500원에 끝났고요. 62평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만 원대, 한 32만 5천 원 그 정도, 여기서 장기 평선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쪽 구간을 이탈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일단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릴 핵심 내용은 대체거래소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최근에 지난주부터 45만 9,500원 고가, 신고가를 찍고 나서 조금 하락폭이 조금 가파르게 나오고 있죠. 2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약간 의아해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떨어지더라도 이렇게까지 떨어질 필요는 없거든요. 무언가 특별한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죠. 근데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왜 나왔는지. 그때 제가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수급이 좀 꼬인 것 같다.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그걸 대형주 쪽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그리고 반도체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제가 그동안 주도주라고 찍어 놨었던 종목군들이 있죠. 뭐 알테오젠, 뭐 바이오 쪽에는 알테오젠이 있었고, 뭐 조선 쪽에는 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쪽이 있었고, 그리고 뭐 원전 쪽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쪽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부분이 발생했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은 워낙에 조금 장기적으로 어려운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급이 약간 이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이쪽 주도주 쪽에서 이격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약간 뭐 시장을 방어하는 그 정도의 움직임을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오늘 딱 보면서 느낀 건 대체거래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지금 수급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 수급이 주는 과정에서 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전자 여기 치고, 그리고 하이닉스나 여기까지는요, 한국 시장에 기본적인 방어 역할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봅시다. 현대차까지도 오케이. 근데 에코프로비엠 이것도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양극재 쪽이잖아요. 이런 쪽은 사실상 돌려 세우는 것 자체가 당장에는 불가능하다. 이거 지금부터 돌린다고 하더라도 추세 전환 시기까지 최소한 6개월 걸립니다. 지금부터 그냥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땡겨 올린다고, 그쵸? 뭐 시가총액 수십조씩 이렇게 되는 이런 기업들이 뭐 단 한 달 만에 돌려 세운다? 이 자체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뭐 트럼프 쪽으로 해가지고 뭐 미국에 공장 짓고 나서 뭐 트럼프가 뭐 전기차 쪽에 대한 굉장히 그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다? 이 자체 불가능하죠. 왜? 화석연료를 계속 떼우자고 했었던 쪽이 트럼프인데 그 트럼프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한다? 선회를 한다? 이 자체 불가능합니다. 그쵸? 이런 부분이 나오면 가능하겠지. 근데 이 자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신고가를 만들고 추세를 돌린다? 이 자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계속 볼게요. 지금 수급이 계속 조금 줄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한국 시장에서 미우나 고우나 외국인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알테오젠과 같은 이런 움직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에 대한 수급 상황을 본다면요. 여기 일단 오늘 3월 26일이죠. 그리고 한 달 이 체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1,600억이나 매도를 했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세론이다, 뭐 고가가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간다. 주식시장의 특성이 그래요. 실적이 지금 좋지 않아요.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숫자를 찍어야 돼요. 예상돼 있는 실적, 예상치가 나옵니다. 그 예상치에 맞춰서 실제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예상치에 비트한 정도? 예를 들어서 예상 실적이 10인데 예상치 10까지만 나왔어. 주가 오를 수 있어요? 못 오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앞으로 실적 좋아져. 근데 예상되어 있는 매출 또는 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 돼. 머크와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붙잖아요. 지금 AZ, 그쵸? 아스트라제네카 쪽으로도 계속 붙고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형성을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감에 대해서 수급을 불어 넣어 준 게 어디에? 외국인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빈정이 상할 것도 같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뭐 맛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알테오젠 같은 진짜 이 성장 가치가 있는 이 몇몇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거기다가 대체 거래소를 딱 갖다 붙여 놓은 거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거 제가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분봉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며칠째 같은 상황인데 장 시작하면 뺐다가 다시 올려요. 그리고 횡보. 어저께 25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장 초반에 그냥 확 밀어버려요.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외국인으로서는 굉장히 빈정이 상하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주가 상승해서 VI 딱 걸어놔요. 걸어놓고 나서 대체 거래소는 호가가 따로 놉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그 한국 시장에 약간 그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한국에는 뭔가 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러고 있고.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도 다 주식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내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뭔지 알고, 물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 부작용을 강한 이 법적인 조치로 인해서 확 제재를 걸어버리니까 뭔가 시장이 투명해지고 지금 한국 시장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정치인들이 법안을 발의해. 뭔가 부족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있었던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 주식 투자를 안 해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금투세를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뭐가 부족하고 금투세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얘기하는 게 조세정의. 아니 세금을 우리가 안 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놓고 하자. 그랬더니 들고 나온 게 3월 31일 날 공매도 제기합니다. 뭐 그러면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추기 위해서 뭐 대체거래소를 만들어냈다. 근데 이것도 국회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의 적응, 그렇죠. 저의 적응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이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왜? 어차피 주식 투자에서 즉 시장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무조건 성장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종목군들 안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당장에는 수급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여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을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알테오젠 측에서는 그쵸 IR까지 하면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 측에서 IR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굳이 이야기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 어차피 성장하는 측면에서의 내용들 그리고 ALT-B4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머크 쪽에서는 키트루다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AZ 쪽으로 늘리면서 그쵸 아스트라제네카와 2조 원 규모 자체는 머크가 더 크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쪽으로 오면서 범위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ALT-B4에 대한 범용성이 입증이 돼가고 있는 거고 할로자임과의 소송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속될 것 같았으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2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그쵸 고가 대비해서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 오바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매수 타점을 잡을 거고 확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잡을 겁니다. 그리고 수급상의 문제가 생겼고 이건 대체거래소에 대한 부분이 조금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계속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주도주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게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은 자 3월 26일 내용 한번 볼게요. 코스피 강세 마감, 현대차 미국 투자 발표와 트럼프의 화답, 시장 수급은 초대형주 쪽으로 쏠렸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쪽으로도 범위가 확대됐는데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 강세를 보였죠.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현대차 쪽에서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지금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미국 투자.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이 지금 트럼프를 바로 이 옆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의선 회장을 그냥 콕 집어서 미국에서 사업할 때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지금 이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미국과의 이 관세 관련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그 시장의 그 중심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시세를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그쵸? 시장의 주도를 이끌어갈 거다. 근데 여기서도 봐야 되는 게 대체거래소 쪽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요게 조금 걸립니다. 요게 좀 걸리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쩔 수 없이 성장을 많이 하는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현대차에 엄청난 호재가 터졌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쵸? 아직까지 신고가를 만들지 못했고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으니까 가격대에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현대차를 매매하려고 그러면 23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의 가격대는 넘어가 줘야 됩니다. 최소한 여기를 넘지 않으면 이 구간에서 확인 과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올라가겠지. 근데 우리는 문제가 지금 올라가는 걸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단기간에 내가 최소한의 보유 기간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 갈 건지 이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타점 기준에서 봐야 된다. 근데 타점을 보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수급은 초대형주 쪽으로 쏠렸다. 그 부분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바이오 조선 등 주도주가 힘이 없는데 대체거래소 영향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앞전에 이야기를 다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한국 시장에서 시세를 만들었었던 알테오젠의 시세를 만들어냈었던 것도 외국인의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약간 조금 빈정이 상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장기 평선을 최소한의 수렴 구간, 이격을 좁히는 구간까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알테오젠에 대한 악재, 무엇보다 상승의 끝은 실적의 전환점인데 그 실적의 전환점은 아무리 빨라야 25년 12월 그쵸? 4분기가 지나서야 나온다. 4분기 실적 언제 나와요? 26년 초반에 나옵니다. 그러면 26년 초반까지 주가 상승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 예상돼 있는 실적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보고 매물 소화 과정까지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나오는 거지 우리는 2차 상승보다 1차 상승까지 먹는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시세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쵸? 최소한의 보유 기간을 만들어내는 이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주도주에 대한 부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주도주 조선바이오, 원전방산, 반도체 단기 공략 중 주성엔지니어링 등이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빠르면 금요일날 매수 타점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고 만약에 팔게 됐을 경우에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쵸 제가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을 건데 그 추가 매수 타점까지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대체거래소를 도입을 하면서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에서 배우시고요.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만 드릴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지 제가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주도주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통방에서 매매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수익의 폭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제 실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3천당 제약입니다. 3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오늘 저 혼자서 매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큰 시세는 없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작년에 매매한 그 구간을 한번 보세요. 보면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을 공략을 했죠. 수익은 11%, 19%, 20% 가까운 수익 구간이 있었고 모두 다 신고가 주도주군에 있었다. 근데 3천당 제약을 매매했었던 이유는 3천당 제약 개별적인 이슈보다 알테오젠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테오젠도 제가 매매한 구조를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계속해서 공략을 했고 이번에 1월과 2월 달에도 매수 구간을 잡은 결과 아직까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내려보면 30%대 수익 구간 계속해서 만들어냈고요.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게 HLB예요. 자, HLB 보더라도 어때요? 그쵸? 매수 구간 모두 신고가 구간이죠.
그쵸? 그런 결과 하한가 사태 이후에도 21%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그리고 연초에 매매한 건 30%대 수익 구간 충분하게 만들어냈고, 이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다는 점, 그리고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드렸고, 대체 거래소 관련된 뭐 수급상의 이슈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하나하나 봐가면서, 이게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제가 종목 장세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거든. 종목 장세 나온다고. 그러면서 저는 12월 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이기도 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시세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시세 확인 첫 번째 구간에 공략을 했죠. 물론 여기 3월 18일 날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나서 약간 그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 잡을 거다, 이런 부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한화오션, 그쵸, 제가 또 매수 구간 잡았고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부터 공략한 결과 한 달 동안 57%씩 이렇게 수익이 터진다. 근데 모두 다 공통점은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점. 즉 신고가는 주도주를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신고가 구간을 만들었을 때 어떤 호재가 있는지,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쵸?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어떤 재료가 있어서 이 주식 매수해야지가 아니라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어떤 재료가 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쵸? 그래야 우리가 단기간에, 왜? 시장에서 인정을 해준 거니까. 근데 지금 대체거래소 문제로 인해서 약간 조금 수급이 꼬인 부분, 시장에서 인정하는데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거지, 어차피 주식 투자의 본질은 똑같다는 점, 그리고 그 내용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지만 딱 4월까지 해서 어떻게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